사쟁 토론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네, 이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씨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명태균이 천공보다 더한 비선 실세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가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씩 그 의문들이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갖다 쓰고 아마 청와대 참모들도 뭐 김대남 이런 부류들의 사람을 쓰니까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없는 대통령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급조되다 보니까 정치권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재를 널리 찾아 쓰지 않고 협소하게 근처에서 불나방 같이 달려드는 검증 안 된 사람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지금 국정 운영을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미 정가가 있고 또 선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 아닙니까? 예. 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여론조사 가지고 좀 장난을 쳤어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4차례 고발당하고 한 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농락당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심, 국민들의 마음도 지금 크게 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강 변호사님은요? 네, 뭐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후보자 매수입니다. 그 예.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의 후보자임을 포기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월급의 반을 국회의원 월급의 반을 꼬박꼬박 몇 개월 동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 그게 9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느니 뭐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느니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대남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정지웅 변호사님하고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 건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선 준비를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도 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 하는 것은 뭐 벙어리 3년, 장림 3년 뭐 이런 것처럼 보는 것을 안 봤다 그러고 뭐 들은 것을 안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몇 년을 거쳐야지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할 줄 알거든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만 데리고 대통령실에 가는데 김대남도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명태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정지웅 변호사님이 이런 사람을 썼다라고 하는데 안 쓴 거예요. 실제로는 안 쓴 거고 뭐냐면 대선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준비하는 1년 남짓 사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명태균일 뿐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대통령실에 같이 들어가던가 뭐 혹은 공기업 인사로 추천하던가 이러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명태균의 이러한 명태균 씨의 전가 같은 거를 비추어 봤을 때도 명태균 씨의 모든 말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게 대권을 하다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난 사람은 전국에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레짐작 혼자서 본인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 보여지고요. 명태균 씨의 말은 객관적이지 않는데 이게 객관적이냐 아니냐 밝혀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후보자 매수죄 사건을 검찰이 좀 낱낱이 조사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겁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야를 운운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말한 거는 지금 20분의 1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으면 바로 체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이게 무슨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대응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더니 당장 이제 반박이 지금 나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듣보잡 브로커나 정치 거강꾼한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예.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된 거를 제가 봤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고 회계 책임자였고 명태균 씨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3,000명에서 5,000명 대상으로 면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비용. 그 3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대선 직후인 3월 20일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한테 비용을 받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다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내가 저 받아올게. 내역서 금액 3억 6천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강혜경 씨 지금 말씀이거든요. 받았다고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뭐 못 받았대요. 이걸 못 받았고 뭐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은 여론조사 비용 뭐 3억 6천하고 김영선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한 것이다. 이게 지금 강혜경 씨 지금 주장인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어디까지를 받아줘야 되는지 약간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제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그 명태균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듣보자 브로커라 뭐 정치 거강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농락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이게 검찰에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사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한 개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 뭐 영부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 이거 가지고 구속을 한다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는 않기 때문에 이 후보자 매수죄에서 명확히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그러면 구속 수사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이 여론조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국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국민들 머릿속에는 한 3-4개밖에 없을 겁니다. 유명한 것들. 그런데 사실은 수백 개가 있고요. 총선하고 지선, 대선이 있을 때 여론조사 업체가 또 몇백 개가 생겨났다가 선거 끝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저한테도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일단은 온갖 홍보지로 연락이 와요. 뭐 SNS나 이메일도 오고 좀 더 적극적인 여론조사 업체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발짝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아, 강 변호사 이번에 출마했지. 내 주변에 여론조사 업체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싸. 한번 해봐. 혹은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서비스로 한번 돌려줄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만약에 대선 때 여론조사를 불법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보통 대선급이 열리면 그런 판이 열리면 지시가 없어도 여론조사 업체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리포트까지 만들어가지고 후보자에게 보냅니다. 후보자는 이런 리포트가 전국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태균 이분이 본인 당시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되니까 회사가 돈이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네. 내가 돈을 받아올게.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이건 약간 전문 증거의 성격이죠. 강혜경 씨 말로는 나는 명태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나는 거기 때문에 건너 들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0%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강대균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제 허세고 블러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황 증거들이 많아요. 그게 보면은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보면요. 이제 사람들 의자가 많이 놓여져 있는데 그 자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섹터별로 구별이 돼가지고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에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앞쪽이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앉는 곳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분이 많이 개입이 돼 있고 또 언론 나오는 거 보면 오세훈 후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좀 웃기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오세훈 시장 뭐라고 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답을 못하더라. 무서워서 답을 못했을지 아니면 진짜 너무 황당해서 답을 안 했을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도 이제 정치권에서 출마도 하셨지만 사실은 김종인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만나거나 이준석 전 대표님 만날 때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가까이 두는 분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허세나 블러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그 소극적인 반응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분 지금 입이 계속 열심히 지금 뭔가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많이 터져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걸음종이를 좀 필터를 씌우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명태균을 만난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다가 대선을 나가라고 주변에 하도 얘기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 서울대 법대 동기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아마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만나봐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만나봐라라고 해서 만나봤을 수는 있는데 그 2번 만난 게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불교 말씀에 훈습이라는 게 있어요. 훈습. 그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비린내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과연 뭘 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거나 수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창원지검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은 문다희 씨 음주운전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고요.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계기로 해서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국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고요. 또 한편 이제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제명해야 된다. 또 이런 또 움직임도 있어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실은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고 대통령의 딸로서 보통인보다는 좀 더 국민들한테 더 사과하고 뭔가 이거를 처벌을 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처벌을 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겠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아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언제 기회가 되면 사과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사과는 양심의 자유로운 발언권이라 그래서 본인 양심에만 의해야지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권이나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스스로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로운 발언권으로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약간 적어도 입장 표명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입장 표명이 뭐냐면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 네. 그때 말했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 발언들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러한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거는 본인 딸이 음주운전을 걸렸건 안 걸렸건 상관없이 앞으로 음주운전의 정책과 관련해서 네. 전 대통령실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는데 현 여건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은 좀 일관성 있게 가면 좋거든요. 예. 이게 본인의 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냈다. 그래서 여기에 입장은 정책 기조는 난 변하지 않았다라고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다만 그 입장 표명의 시기인데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요거를 경찰 적어도 문다혜 씨가 경찰 그 조사 출석을 하고 나면 용산 경찰서에서 아마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조사하는 사이에 발표를 해야지 입장 표명을 지금 발표하면 좀 수사기관에서도 좀 난해하고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용산 경찰서 첫 조사가 끝나고 나서 예. 발표를 하던가 하는 그러한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저희 앞서 싱가포르에서 국빈 만찬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지지율 관련 언급을 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각 1분씩 네, 시간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시당 내각의 마지막 지지율이 대체로 이제 20대 초반의 중반 수준이었어요. 마지막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한 25% 됐고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한 28%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이 일본 같은 경우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총리가 교체될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지지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문제나 뭐 김대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치국 평천하 이전에 수신제가부터 지금 돌아오셔가지고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강 변호사님이요. 네.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면 가장 메인 사진에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는데 네. 다들 어두운색 계열을 입은 단체 사진인데 김건희 여사님만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세요. 네. 마치 그 신랑 신부 결혼 예식장에서 네.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니 우리는 하얀색 옷을 입지 말자 이런 예의를 갖춘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이 사진부터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쟁토론 정지웅 변호사와 강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